시리즈 넘버로 따지자면 8번째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시사회를 또 제가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야, 이게 영화지.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경험 아닌가? 약간 OTT는 절대 주지를 못할 만족감을 느꼈어요. 영화는 이게 영화지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톰 크루즈를 보면서도 그래, 이게 배우지, 이게 액션 배우지, 이게 헐리우드 스타지 하는 느낌을 정말 확실하게 인지됐던. 근데 또 이게 좀 묘해요. 길기도 길고 클래식한 감성이 있어. 그래서 다른 의미로 저는 좀 흥미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OTT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약간 길게 느껴졌거든요.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특히 10대나 20대처럼 막 OTT 시대가 거의 막 콘텐츠 경험의 초반이었던 분들은 이거를 저와 비슷한 강도로 즐길 것인가. 아니면 지루하게 생각할 것인가. 조금이라도 스포일러가 있는 게 원치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찍어놓은 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게 줄거리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전 편이랑 이어지죠. 원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데드 레코닝 파트 2였는데 파트 2 공개되는 그 사이에서 제목이 바뀌었어요. 파이널 레코닝으로. 이전 편과 이어지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전작의 결말에서 바로 시작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NTT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이 있어요. AI.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해서 이제 인류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방법을 어떤 걸 사용하냐면 우리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북한 비롯해서 나라들의 시스템을 접근해서 해킹한 다음에 핵 폭발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딱 보면 요즘 AI 시대의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 딱 좋아할 만한 소재잖아요. 그래서 에단헌트는 그 엔티티를 막는 거예요. 초지능 AI와의 싸움인 거고,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에단헌트가 미국을 대변하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나라 대 나라 어떤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인류의 존속을 걸고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는 게 마지막 이야기의 전부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세계관이 마블의 어벤져스 이상의 세계관이다. 얼마 전에 제가 썬더볼츠도 또 보고 왔잖아요. 썬더볼츠보다 확실히 에단헌트가 인간임에도 그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훨씬 더 커. 여기 어깨에 인류가 다 타고 있어요. 에단헌트는 늘 그렇듯 산전수전 그리고 공중전까지 다 겪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실제로 하고 거기에 막 광산전도 하고 아마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거의 노장을 데리고 종합 선물 세트 수준으로 혹사시켜 버렸다. 얼마 전에 파과 얘기하면서 노인 혹사 액션이라고 했는데 이번은 또 헐리우드 버전의 노인 혹사 액션. 어쨌든 그렇게 인간 서커스란 서커스는 모조리 보여주면서 우리 에단 헌트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저벅저벅 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번 파이널 레코닝의 이야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전 시리즈보다는 좀 무거워요.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뒷부분은 이 얘기하면 되게 신기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인셉션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인셉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다크나이트도 약간 생각나고 약간 논란이 찍은 미션 임파서블 같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시작부터 톰 크루즈의 칠순잔치 때 이거 기념 영상으로 써도 될 만한 지금까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7편의 명장면들을 쭉 훑어가면서 보여주는데 이때 폰트나 그리고 편집 같은 것들이 되게 클래식해요. 고전적인 냄새가 나. 이게 이번 영화 전체에 느껴지는 분위기고요. 어떻게 보면은 1, 2, 3편 미션 임파서블의 감성을 요즘 시대에 아이러니하게 요즘 시대에 그대로 구현해 보려고 했나? 오마주처럼. 그리고 이게 또 AI를 다루는 얘기인데 아이러니하게 AI랑 싸워야 되니까 AI의 감시를 또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아날로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비행기도 그렇고 잠수함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클래식함이 또 묻어나. 같은 이 시리즈 내에서 찾으라면 이것도 이 감독님 작품인데 로그네이션. 감독님이 크리스토퍼 맥커리. 그 전에도 로그네이션부터 시작해서 미션 임파서블을 쭉 찍었고 각본으로 참여한 거는 거의 톰 크루즈 영화들 다 참여했어. 미라 같은 망작조차도 함께 했어. 톰 크루즈 4단이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게 조금의 아쉬움이었는데 러닝 타이밍이 놀라지 마세요. 2시간 50분. 특히 막 잠수함 액션씬 막 이런 거는 요즘 넷플릭스 영화들 보면은 거의 편집이 막 도파민 터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초도 화면 전환을 안 하면은 못 견디게끔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그래.
진짜로 대사 하나도 없이 에이단 헌트가 롱테이크로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차근차근 담백하게 보여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고전적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이걸 좀 불호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길게 뭐 다큐도 아닌데 저렇게 다 보여주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뒤의 절반은 그렇지 않다. 반전되면서 어떤 인셉션처럼 거의 3개, 4개의 사건이 동시에 펼쳐져요. 그러니까 3중주, 4중주로 펼쳐지고, 그리고 다크나이트에서 던지는 그 조커의 딜레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딜레마 비슷한 것도 다루기도 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루함을 느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영화에서 악장을 지날 때마다 리듬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편집 미스라는 생각도 초반에는 잠깐 했었는데 저는 의도했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아니 앞에 그런 부분을 다 잘라냈으면 훨씬 낫잖아, 뭐 이런 투덜거림을 자연스럽게 하는 지점들이 딱 떠오르는데, 이거는 뭘 쳐냈으면 더 나았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그냥 쳐낼 게 없어요. 그 잠수함 씬 물에서 되게 숨 막히는 것 같은 경험, 느낌을 전해줬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독님이 로그네이션 때부터 쭉 미션 임파서블을 찍었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근거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액션은 진짜 미쳤어요. 그러니까 액션은 진짜 제가,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톰 크루즈 이분은 제발 진심으로 자연사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번 영화 보면서 전 자연에서 죽을까봐 겁났어. 이거는 솔직히 저는 하게 냅두는 제작진도 문제야. 그 환갑이 넘으신 분을 데리고 아무리 몸이 세게도 그렇지 돈 많이 줬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큰 액션씬은 2개가 있어요. 쭉 언급해드렸던 잠수함 액션씬, 그리고 뒤에 경비행기 액션씬. 뒤에 경비행기 액션은 진짜로 제가 이런 액션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액션을 어디서 본 적이 있나? 거의 진짜 이 정도까지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아날로그 액션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 뭐 굳이 비교하자면 톰 크루즈의 이전 작품, 이전 미션 임파서블 빼면은 비교할 대상조차도 없다. 심지어 그런데도 이 액션 자체가 또 엄청 고전적이에요. 고전 영화, 흑백 영화에서도 이런 흐름이 보이는데, 리듬이. 근데 주인공과 악당이 예를 들면 퍽 치면은 하! 하고 맞는 것들, 그리고 뭐 어디 부딪혔을 때 피가 흐르는 연출들, 이런 게 일부러 고전 영화를 오마주했다고 싶을 정도로 액션이 클래식해요. 옛날 버스터 키튼이라고 있어요. 성룡 스승이기도 하고 찰리 채플린 라이벌인데 슬랩스틱 액션의 대가야. 그 옛날에 아무런 뭐 CG 이런 거 없이 그냥 기차 2개 지나가는데 가운데 사다리 놓고 막 밟아서 막 건너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수행하신 분이고, 그분 액션을 본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고전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버스터 키튼스러움이 느껴지는 액션들이 되게 많다. 이 경비행기 액션은 여러분들도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 예고편이랑 포스터에 있는 그 경비행기가 맞고요. 이게 아마 저도 비하인드 영상을 유튜브에서 이제 봤는데 진짜 스턴트 없이 와이어만 달았더라고요. 진짜 미친 사람이지 이거. 와, 진짜로 그 정도로 진짜 다큐 같다. 탑건에 나왔던 도그파이트를 떠올리는 액션도 있고, 이거 스케일은 일단 확실한 거. 돈 쓴 티는 정말 팍팍 난다. 그냥 이게 헐리우드 영화다. 야 봐라, 이게 미국 영화다의 대명사 정도로 팍팍팍팍 돈을 쓴 티가 나요. 찾아보니까 4억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한 5, 6천억 정도 되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잠수함 씬은 정말 그대로 구현한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냥 돈을 거기다 발라놓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케이션도 다양하고, 뭐 아까 제가 산전, 수저, 공중전 했는데 그걸 다 담아내야 되니까 보는 눈 즐겁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CG에는 돈 많이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G를 많이 쓴 느낌도 아니에요. 이것도 논란이랑 좀 비슷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 아날로그 감성으로 구현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아주 주관적이고 소신을 담은 포인트들인데, 일단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거의 모든 영화를 다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감안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할 때부터 과거 작품들의 명장면이 주마등처럼 슝슝슝슝 지나가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부터 일단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어. 팔짱을 딱 꼈다가 풀기 시작했어. 그래, 드디어 내가 기대했던 그 미션 임파서블이 나오는구나. 그런 약간 호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찰나에 갑자기 3편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맥거핀이라는 영화 용어가 있거든요. 그걸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이 미션 임파서블 3의 토끼발이에요.
이 토끼발 떡밥을 야 여기서 바로 회수해주더라. 그 맥거핀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떡밥을 회수해주는 것도 뭔가 아이 감독 참 기특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줘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막 그리웠던 얼굴들 있잖아요. 그 얼굴들을 되게 다시 소환해주는데 그 소환해주는 방식도 일부러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서 재미 느끼라고 괜히 반감될까봐 언급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나온다 자세히 안 하겠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아마 두루두루 만족할 만한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부까지는 이게 거대한데 그래도 이게 끝이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그냥 무난한 느낌인데 하면서 보게 하다가 뒷부분부터 거의 엑기스를 몰아쳐대니까 정신을 쏙 빼놓게 만들어요. 도파민이 막 뿜뿜 터지는 그런 전개라기보다는 되게 크고 묵직하고 거대하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전개라서 고스트 프로토콜 같은 쫀쫀함? 쪼아대는 맛을 기대했던 분이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앞부분이 길긴 길어. 전 되게 좋게 만족스럽게 봤지만 그런 입장에서도 이게 2시간 50분을 했으면 앞부분을 조금은 템포 빠르게 가져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굳이 따지자면 아쉬움도 있다. 이번에 나온 파이널 레코닝은 시리즈 중에서는 그래도 1편 정도랑 견줄 만한, 그러니까 탑3 정도는 될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확실히 팬들이 조금 즐길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세대를 따지자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시리즈를 보면서 자라오셨을 30대, 40대 아니면 50대 분들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는 영화관이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제가 자신 있게 영화관 가서 보세요 라고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나. 그리고 그런 작품이 나와서 다행이면서도 시리즈의 팬으로서도 되게 만족스럽다. 정말 흐뭇하게 극장을 나왔고 혹시 쿠키 영상이 있나 우리 마블에 길들여진 이 파블로프의 마블의 개처럼 마지막 엔딩 크레딧까지 기다렸지만 뭐 없었다. 근데 분명히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야, 유종의 미 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뭉클해하면서 좀 좋게 봐준 것도 있는데 저는 엔딩은 좀 아쉬웠어요. 이거는 돈 벌려고 미련을 좀 뒀어. 그래서 나와서 근데 또 검색해보니까 감독님이 약간 마지막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긴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근데 그게 또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고 또 톰 크루즈는 어디서 인디아나 존스의 그 해리슨 포드처럼 난 80살까지 하고 싶다는 말 오히려 했고 그래서 내가 혼자 마지막으로 착각했나? 아닌데 혼자 섀도우 복싱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는 흥행에 성공하면 백타 후속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좀 짜쳐. 마지막을 좀 과감히 했으면 진짜 다크나이트스러운 결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탑건 매버릭처럼 대박 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그때 막 800만, 900만, 700만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OTT 시대에도 이거는 모든 연령대 관객에게 먹힐 수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개봉하고 나서 흥행 성적을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관에서 봐야 되냐? 그냥 OTT로 봐도 괜찮냐? 무조건 영화관에서 봐도 되는 라인이고요. 그러면 이제 추천함이냐 아니면 그냥 영화관에 가서 보세요 정도냐 하면은 저는 추천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적었던 모든 영화 통틀어서 가장 영화관에서 볼 만한 가치가 올해 있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왜 오히려 OTT에서 보면 안 되냐면 이거는 진짜 OTT에서 보면 전 집중 못 할 것 같아요. OTT에서 보면 계속 넘길 것 같고 중간에 이탈할 것 같고 이건 정말로 극장에서 온전히 핸드폰 꺼두고 내 시간을 몸을 묶어놓고 관람에 최적화되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보게끔 해야만 2시간 50분을 온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맥 같은 데서 좀 큰 화면으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5초 뒤에 이 메시지는 삭제됩니다 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업로드를 할 때에는 한국에 없고 칸 영화제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칸 영화제에서 한 2주 동안 있을 거라서 미리 최대한 많이 찍어놓고 가겠지만 업로드 시차와 좀 거리감은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서도 되게 재밌는 일들 많이 있으면 돌아와서 썰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구독자분들이 2,500분을 돌파했고요. 3달 만에 2,500분이나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살포시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언제나 그렇듯 열심히 재밌게 빠르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